죽어도 나는 우리 집에서 죽고 잡고. 섬은 늘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풍부한 먹거리와 안식처로 넉넉한 품을 내어주는 삶의 터전. 거친 자연 속에 역사를 새긴 사람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부터 저기까지 파다 보니까 이것이 나온 거죠. 과거의 기억이 내일로 이어져 바다 건너 미지의 세상을 꿈꾸는 희망의 땅. 沖縄まで少しだけの900キロ離れた遠い島まで 섬은 육지의 막다른 골목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나가는 미래의 관문입니다. (365개) 하나하나 그들만의 사연이 있어 아름다운 섬의 고장 여수. 그중 금오열도 끝자락에 숨은 듯 자리 잡은 섬 안도는 날개를 편 기러기 모양을 닮았다는 뜻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보다 천혜의 자연 환경이 주는 편안하고 안전한 섬이라는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바라보면 안 보여요. 이제 앞으로 쭉 가야 보이지. 여기가 우리 포구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S자 모양으로 끝까지 꺾어졌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풍랑의 피해를 안 보는 거죠.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일 크다는 파라오 태풍도 여기에 들어온 배 안에서는 하나도 사는 배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장님의 말씀대로 폭우로 들어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호수처럼 잔잔해진 물결 속에 한적한 마을이 드러나는데요. 우리나라 지형을 닮았다고 해서 호수를 품은 한반도 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섬 한가운데 자리 잡은 당산. 지금은 공원으로 꾸며졌지만 여전히 섬 공동체의 중심이자 마을의 역사를 품은 신성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한평생 섬과 함께 살아온 손민호 이장님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미신이겠지만은 요런 데 나무를 갖다 떼고쳐 보면 불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나무도 아무도 안 갖다 떼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잘 안 올라와요. 통일 신라시대 한 일본 승려의 순례기에 처음 이름이 등장하는 안도는 당시 사람과 문명이 오가는 동아시아 해상교통로의 주요 기착지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1897년도에 여기 보면 나무한이 86요청. 전남을 지켜주고 우리나라 팔도 중에서 제일 요충지라는 거. 그것을 이제 해놓은 거이고요. 임진왜란. 그 당시 여기 사람들을 싹 다 우로 올려보낸 거예요. 왜냐면 애구가 여기 와서 자꾸 노락질을 했으니까. 안도에 지금 제일 잘 거서건다는 거 19대, 18대. 야, 그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숨겨져 있던 안도의 역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풀렸습니다. 섬을 처음 개척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새롭게 밝혀지며 수천 년 동안 간직되어 온 안도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나무가 하나 써갖고 있죠. 그 둘에서 둘레가 다 발굴했던 자리입니다. 박물관에서
몇 분이 오시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매일 한 석 달간을 여기 거석에서 발굴한다고 했었습니다. 뭐 많이 나왔어요? 예, 많이 나와요. 2007년 섬 마을을 잇는 도로 공사 중 우연히 대규모의 조개 폐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조개더미 안에서 함께 발굴된 유물들이 놀랍게도 모두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밝혀지며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수항에서 100길로 1시간 떨어진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 새로 발견된 신석기 시대 무덤 한 곳에서 국내 처음으로 유골 두 구가 함께 발굴됐습니다. 유골의 성별과 나이가 확인돼 두 유골 사이의 관계가 추정되면 신석기 매장 풍습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현장에서는 뼈로 만든 낚시바늘 등 유물 500여 점이 출토돼 신석기인의 주 생업이 고기잡이였음을 추정하게 합니다. 이번 안도 폐총 발굴 조사로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신석기인들의 삶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000년 전 그들은 왜 여수 남해안 섬들에 모여 살았을까? 이 인골이 2007년에 국립광주박물관이 발굴한 안도 조개 더미에서 나온 인골입니다. 안도 조개 더미에서는 총 4개의 무덤에서 5명의 인골이 나왔는데요. 땅을 얕게 파내고 하늘을 본 상태로 배치를 한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손을 잡고 나란히 합장한 모습으로 드러난 6,000년 전 남녀의 유골. 그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려는 걸까요? 두개골을 보니까 이 웨이도 골종이라는 병을 앓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지속적인 압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귓구멍에 있는 뼈가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질환인데요. 당시에 잠수 활동을 많이 했다는 그런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친 자연 속에 몸을 맡기며 살아갔던 안도의 신석기인들. 그들은 지금의 해안선과 섬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6,000년 전 여수 남해안에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먹거리를 얻을 수 있었던 섬과 해안가는 그들에게 최적의 주거지였고, 그 흔적은 오늘날 여수 해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지역에는 많은 신석기 시대 유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수 지역, 특히 이 안도 조개더미는 전남 지역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버린 곳. 안도 유적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석기도구와 토기뿐 아니라 집터와 동물뼈 등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6,000년 전 안도를 비롯한 우리 남해안에 살았던 신석기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부산 영도구 동삼동 폐총. 1929년 처음 발견된 이래 10여 차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우리나라 남해안의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입니다. 이곳 역시 당시 사람들이 버린 각종 생활 쓰레기와 조개 껍질이 쌓여 이루어진 폐총 유적인데요. 폐총, 즉 조개 무더기가 토양을 알칼리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함께 묻힌 유물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선사시대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해안가
아니면 이제 강가 그리고 이제 뭐 구릉지 이런 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조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이런 곡물들을 재배를 하는 어떤 원시 농경의 형태들이 신석기 시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토리를 채집해서 갈돌과 갈판을 이용해서 갈아서 이제 묵을 쑤어 먹는 것들이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동삼동 유적에서는 특이하게 배 모양의 토우가 발견되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토우는 해안가에서 생활했던 신석기인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구석기가 끝나가면서 한반도에 이제 바다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되잖아요. 서해, 남해, 동해 이런 식으로 이제 삼면이 바다에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구석기 때 없던 생업이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어업이 추가가 돼요. 완전히 생업 체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죠. 시석기를 보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사냥했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석기 중에서 돌창과 같은 것들이 간석기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런 돌창을 가지고 사냥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 이음낚시 바늘이라고 하는 것들이 뼈로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낚시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공동체가 커지고 협력하면서 어로도구도 다양해졌고, 특히 고래와 같은 거대한 생물을 사냥하기 위한 도전이 이어지며 점차 먼 바다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석기 시대, 인간은 마침내 거친 바다에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6,000년 전 그들의 바다는 시간이 흘러도 그 풍성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때 남해안 어업 전초기지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안도 앞바다. 갈치, 삼치, 고등어 등 사시사철 다양한 어종이 넘쳐나며 안도는 한때 돈섬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연과 함께 바다를 닮아가는 사람들. 섬 사람들은 몸만 부지런하면 먹고 사는 것은 자연이 알아서 준다고 믿었습니다. (6,000년) 전부터 늘 그래왔듯 바다는 끝없는 자원의 창고였고, 섬은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였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갯것들. 섬마을 가족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소중한 매일매일의 식재료입니다. 특히 안도에서는 손질이 까다로운 만큼 귀하게 여겨져 사위에게 내놓는 씨암탉처럼 백년 손님 밥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위 밥상이에요. 여기 사위 밥상. 아, 사위 줘야 될 거 우리가 먹어서 어떡합니까? 나 사위 없어. 아들만 어리시더만. 아들만 2개요. 오늘 안도 해녀에게 반가운 사위는 섬 박람회를 위해 조사를 온 답사팀. 군소라 그래요. 굴맹이라고. 여기서는 굴맹이. 굴맹이 그러죠. 요거는 뿔소라고요. 예. 안도에서는 꾸지기라 그래. 꾸지기. 어이구 예뻐라. 빗꿀이라고 경상도 말하고 틀리죠 이제. 손바닥에 넣으면 요렇습니다. 아, 이렇게 커요? 예. 막 삶았을 때는 생으로 까면 징그러서 못 먹어요. 해녀는 직접 잡은 안도 갯것들 자랑에 신이 났습니다. 얘 속에서 야. 얘가 나 얼굴보다 와.
어머니 얼굴보다 진짜 크시네. 우와, 크다. 우와. 체구도 왜소하시지?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앞에가 있고. 안도를 찾은 손님은 모두 이곳의 사위이자 아들입니다. 섬은 언제나 그런 곳이었습니다. 짱이시네, 이사장님도. 누구든 밥상 한 켠을 내어주는 인심이 살아있는 곳 말입니다. 기름을 넣어야 되는. 야, 하기. 와. 어머니 건강하세요. 수줍지만 푸짐한 인심에 그녀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멸치도 넣고 잡사도 돼. 몇 살 때부터 물질을 나 하셨어요? 18살부터. 네. 섬에서 도망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몰라고 도망가. 내 서울, 집이 서울. 내 집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 구속당하면서 살기가 싫어요. 구속당하는 것 같아. 진짜. 언니 집도 동생들 집에 가보면은 아파트에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걸게 하고 저희들 막 여기서 막 음악 틀어놓고 여기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뭐 장구 치고 여기서 막 꽃대 치고 뭐 맹질 때 매국분들이 와서 매구 치고 놀면 같이 춤추고 놀고 진짜 이런 자유가 없어요. 뭐 아이 너 집 가서 뭐 하나 얻어다 먹자 그러면 가면 그냥 주고 내 것도 주고 그래서 우리 아들네들이 오라 그래도 나가 절대 나는 못 간다. 나 자유로 살지 너건 나 말기지 마라. 나가 이러고 사는 처지입니다 지금. 가려면 가지만 가기가 싫어요. 죽어도 나는 우리 집에서 죽고 잡고. 그래서 안동가 봐요. 편안한 안 짰어서. 그 옛날에 예. 높은 사람이 예. 안도로 왔어요. 예. 문론이 안도 여인이여 무엇 때문에 굳이 시내에 살지 않고 이 외로운 섬에 살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하니 안도 여인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시내에선 살 수 없어요. 자제들이 사치를 배워서 고생하여 얻은 며칠의 양식이 한 켤레 신발값에도 미치지 못하지요. 섬 생활은 진실과 소박함을 지킬 수 있어 평생 화려함을 알지 못하죠. 손님은 대답할 말이 없어 서글피 저녁 물가에 서 있었다네. 안도 여인한테 말을 뒤지게 당한 거예요. 안도의 여인이 섬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입도조가 어디서 들어왔는가, 또 생활권이 어딘가, 혼인권 이런 것에 따라서 섬마다 전부 특색이 다 있죠. 단순한 이쪽 지역이니까 똑같은 섬이다 라고 생각이 쉬운데 각기 생명을 전부 가지고 있죠. 독특한 생명을. 여수에 365개의 섬이 있는데요. 특히 박람회 부행사장으로 지금 2군데, 금오도하고 개도인데요. 금오도 옆에 안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도에 신석기 시대의 그 유물이라든지 또 안도 사람들의 그 고유한 생활상, 뭐 주민들의 삶, 뭐 이런 것들까지 스토리텔링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모아가요. 안도는 여수 섬 이야기를 완성시키는 중요한 조각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 섬에 있는 여기를 두멍안이라고 두멍안이라 그러는데 천혜의 피양이지. 천혜. 진짜 그래. 저기 이하포, 예. 이하포인데 저게 이제 사주로 그러니까 물결이 왔다 갔다 하니까 토사를 이제 운반해가지고 저렇게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강처럼 이렇게 돼버렸지. 그러니까 입구가 굉장히 좁은데 그래서 수심이 상당히 깊잖아요. 여기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피난처가 없죠. 수산물이 풍부하기도 하고, 예. 향도 좋고. 금오도와 안도의 주요 특산물인 방풍은 섬 사람들을 닮아 거친 바람에도 질긴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이 향이 3일 동안 가시지 않았다고. 괜찮죠? 괜찮네. 맛있어. 응. 계속 먹어줘. 향도 좋고. 네, 향이 되게 있네요. 안도의 방풍은 그 자체로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사팀의 눈길을 사로잡은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수없이 많은 조개 껍질들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토기편이라든가 유물들이 이렇게 이제 밭을 가리기 때문에 계속 드러나. 그건 아닐 것 같고. 하여튼 그럼 옛날에 여기가 쓰레기장이었다는 건가요? 폐각을 버린? 여기 보면 이제 자세히 보면은 토기편들도 많이 보여요. 뭐 어망초라든가. 분명 뭐 이 이런 것들이 방풍밭은 굴러다니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오래된 조개 폐충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밭고랑 사이에 즐비한 돌과 조개 껍질들. 소라.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그렇지. 조금만 가까이 가면 보면은 엄청나게 6,000년 전의 시간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큰 이게 토기편이에요. 와, 토기다. 이게 토기편. 이 보이죠? 네. 이런 토기편. 여기는 뭐? 행여 상할까 손끝이 조심스럽습니다. 이 토기하고 이 토기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굴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랑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비슷해. 같은 아마 재질이 네,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네. 같은 토기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재밌는 거 나오네. 이렇게 다양한 무늬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뭘로 찍어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아빈무늬라 그래가지고 눌러 찍은 무늬. 눌러 찍은. 이런 신석기 때 이쪽 이제 보고 애들이 많이 안 오. 아니 많이 다녀가서 많이 수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러한 유적이 이 안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으면 연도도 있고 금오도도 있고 뭐 행간도 있고 경도도 있고 거의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에는 거의 신석기 유적이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도 한쪽만 이렇게 깨진 게 아니라 양쪽을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이것도 되게 날카로워. 토기는 물론 교과서에서 봤던 석기도구까지 안도에 또 하나의 이야깃거리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안도는 섬 전체가 신석기 유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밭을 개간하거나 홍수, 태풍으로 드러난 조개 무더기 아래로 6,000년의 시간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게 국각지입니다. 국각지인데 참 큽니다. 다 이게 국각지네요. 그리고 이거는 홍합껍질 그렇고 여기부터 저기까지 저 앞으로도 다 지금 큽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윗밭에서 흙이 조금씩 내려온 것이 아랫밭 주인이 이걸 정념시로 파다 보니까 이것이 나온 거예요. 그때는 저거 발굴할 때는 이것도 없었어요. 안 보였었습니다. 저희도 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밭에서 돌을 깨내고 그거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돌도끼가 나왔습니다. 요즘 것처럼 뭐 군형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고 손으로 잡아가지고 찍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은 흑요석이 나왔었습니다. 안도 폐총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물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길을 끄는 검은 흑요석. 자칫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이 작은 돌조각이 학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지금 이제 흑요석이란 암석입니다. 사실 흑요석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자연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천연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석기 시대
규암제의 자갈도를 가공했었을 때 보이시는 것처럼 깨진 단면이 굉장히 오돌토돌하면서 안에 석재 자체의 결정 구조들이 보이죠. 이러한 것들이 강하게 압력을 받아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게 바로 자갈도라고 볼 수 있는데, 흑요석은 용암이 급격하게 식어버리면서 결정 구조가 생성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갑작스럽게 냉각이 되면서 결정 구조가 없이 날카로운 유리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리, 창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활용되고 있는 SiO2의 똑같은 성분을 같이 갖고 있는데, 이 흑요석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보기에도 이쁘긴 하지만은 깨졌을 때 유리처럼 날카롭게 깨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이 어떻게 날카로운 석기로 만들어졌을까요? 흑요석은 그 구조적 특성상 선사시대 중요한 석기의 재료로 쓰였습니다. 큰 흑요석 덩어리를 잘게 부숴 날카로운 단면을 가진 조각으로 만들면 어떤 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품질의 칼날이나 화살촉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별다른 연마 기술이 없었던 신석기인들에게는 단연코 최고의 인기 제품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고고학계가 안도에서 출토된 흑요석에 흥분한 건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돌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런 흑요석이 나오는 것이 현재로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서남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 가장 흑요석 산지가 인접한 곳은 바로 일본 규슈 쪽에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흑요석 석기가 남해안에서 꾸준히 출토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정말 일본에서 넘어왔다면 어떻게 6,000년 전 바다를 건너 안도로 넘어왔을까? 이런 미스터리를 간직한 유물은 또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조기에 해당하는 제1문화층에서 발견한 이 융기문 토기가 있는데요. 이 융기문 토기는 원통형 모양의 손으로 집어서 돌출시켜서 만든 융기문, 그리고 조개의 껍질로 표면을 긁어서 반듯하게 만든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본 규슈 지방의 조몽시대 토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당시 일본과의 교류가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자료입니다. 보면 지금 선단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건 뭐지? 여기도 지금 연마한이 이렇게 보이는 이 방향으로. 남해안에서 유일하게 안도에서만 출토된 석시. 이 특별한 유물 역시 먼 곳에서 흘러들어왔다는 사실만 밝혀졌습니다. 돌로 만든 숟가락 모양을 띈다고 해서 석시라고 그러는데 이것의 기능은 정확하게는 아직은 밝혀진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굉장히 드문 것이고 규슈 지방에 가면 그냥 조몬시대 유적을 파면 많이 출토되는 일반적인 유물이에요. 이런 것들 흑요석, 석시, 조몽계 토기 이런 것들을 합했을 때 그냥 여수 앞바다는 우리 빗살무늬 토기 사람들의 바다이기도 했지만 더불어서 그냥 저 바다 건너 조몽계 사람들의 바다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공유했다는 거죠. 예. 정말 신석기 시대부터 인류는 바다를 왕래하며 교류를 해왔던 건 아닐까요? 고립된 곳이라고만 여겨졌던 섬. 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유물은 그 섬이 바다를 통해 세상과 만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스터리에 쌓인 안도 패총 유물의 기원을 쫓아 처음 찾은 곳은 일본 규슈 사가현. 서일본 최대 규모의 조몬시대 유적지가 발견된 곳으로 우리나라 안도 패총과 같은 시대의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第一第二貝塚はもう水の底。この遺跡自体が、地球の温暖化の影響で海の水が上がってくるのと、環境の変動で、大雨が降って土石流とかで貝塚の部分がだいたい5メーター下に沈んで埋まってしまいます。その影響によって、完全に空気と遮断されるので、いろんなものが、非常に良い状態で残っている遺跡になります。 일본의 조몬 시대는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와 일부 시기를 공유하며 한일 고대사를 비교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특히 조몬 시대 초기 중 후반부에 생성된 히가시묘 유적에서는 넓고 깊게 형성된 조개 패총 속에 보존 상태가 뛰어난 동식물 유물과 시대별 토기가 발견되어 고대 인류의 삶을 재구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안도 패총 생성 시기와 비슷한 연대의 조몬 토기 유물들도 다수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토기가 있습니다. 그この土器の上半部には一粒を使ったレッド紋が施されていて、この下下半部には沈線紋ですね。で、格子状の文様が施されている土器になります。 토기 표면을 집어 돌출시키거나 눌러 만든 점과 선, 소용돌이 등 기하학적인 문양이 특징인 조몬 토기. 안도 패총에서 출토된 융기문 토기는 이러한 조몬 토기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형태와 문양이 매우 유사해 두 유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안도에서만 출토된 석시. 이 유물 역시 조몬 토기와 함께 건너온 걸까요? 안도 석시와 비슷한 연대와 형태를 가진 유물을 찾아본 결과 의외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これが縄文時代に使われていた石さじという石器になります。今韓国で出土したのがこれですね。この形なので 석시 역시 분명 일본 열도의 신석기 시대 도구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6,000년 전 이 석기는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 石さじについては基本的には、この柄のところに紐を巻きつけて使うタイプのナイフの、ようなものだと考えられています。縄文時代では、かなり一般的に使われていた石器の一つであると思われます。 또한
석씨와 함께 이 지역에서 많이 출토된 흑요석 석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도의 신석기인들은 이 귀한 도구를 구하기 위해 바다 건너 이곳까지 찾아왔던 것일까요? 일본 규슈의 구마모토 대학교. 규슈 지역 선사시대 유물 발굴과 연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오바타 교수는 오랜 시간 선사시대 곡식과 흑요석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고대 인류의 문화사와 이동 경로를 밝혀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旧石器時代の人と人の交流や移動を、知るためにはですね、やはりこの石材、特に分析すれば指紋のようにですね、産地がわかる。沖縄まで越岳の900キロ離れた遠い島まで行ってますし、北海道の良質な石はサハリンまで人々の交換をしてそれが伝わったり、そういう非常に長い距離をですね、越高遺跡のたくさんの、黒曜石の、石核や原石白片、それから、矢尻のような製品も出土していますが、これを科学分析しますと大部分が、佐賀県の伊万里にあります、越岳という遺跡ですね。 흑요석의 비밀을 풀 단서로 학계는 대한해협 사이에 위치한 쓰시마 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선통신사의 행렬길로도 잘 알려진 이 섬은 현재도 한국인들의 발길이 잦은 곳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교류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안도의 흑요석 석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黒曜石の、人気ブレードなんですけれども 이곳 스시마에서도 흑요석 석기들이 다수 발견되었는데요. 성분 분석 결과 놀랍게도 대부분이 안도에서 출토된 흑요석과 같은 원산지임이 밝혀졌습니다.ブレード人気なんですけれども、皮を剥いだり肉を切ったりするときに使うような黒曜石の道具になります。で、佐賀県の伊万里にある越岳というところで黒曜石質のいいものがたくさん取れるんですけれども、対馬にも、かなり多く入ってきています。直接その佐賀、この伊万里、と朝鮮半島を、行き来する人間がいたということももちろん可能性としてあるんですけれども、おそらく対馬というのが中継地として、役割を果たしていて 안도에 일본산 흑요석이 발견된 미스터리가 어렴풋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곳에서 한일 고대인들 간의 만남과 교역이 있었다면 과연 흑요석만 주고받았을까요? これは朝鮮半島にいる小型の鹿の仲間でキバノロという、生き物の牙を使った、飾りです。装飾品です。牙の先端があって根の方に穴が開いていて、でここに紐を通して使ってい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 한반도에서 가져온 이 조그만 목걸이 하나와 흑요석 10개가 물물 교환되는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걸 구하기 위해서 더 거친 파도도, 더 먼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을 겁니다. ソーシングの中でそのような交流関係の仕様として一つ考えられているのが弁形外性の会話ですね。東山道貝塚でもたくさんの大量の弁形外性の会話が制作されています。一つの遺跡で消費するにはあり余るほど非常に多くの会話が出土しておりますので、交易品として利用する目的で制作され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おりまして、対馬であるとか九州本土などへの交易品であったというような研究もなされています。 선사시대 교류 연구의 중요한 단서가 된 쓰시마 코시타카 유적. 당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고대 한반도와 일본 열도 간의 인구 이동과 문화적 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한국계 융기문 토기가 무려 2,600여 점이 출토된 반면 일본계 토기는 단 7점만이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신석기인들이 그들의 섬을 떠나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 나갔음을 6,000년 전 작은 토기 조각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몰리아갔다粘土の突体があってそこに刻みが入っているのがわかると思います。これを隆起紋というんですけれども、こういった文様が入った土器で、韓国の、今の南側の海岸沿いのところで多く使われていたのがこの隆起紋土器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코시타카의 한반도 신석기인들. 이들은 왜 고향 섬을 떠나 쓰시마에 왔을까요? 韓国系の土器や遺構が出ているということで、私は例えば大型の怪獣クジラですね、そういった怪獣を狩猟する季節的なキャンプではなかったかと考えています。という意味で、たくさんの人が来ていた様子が分かりますし、何よりも、対馬の土を使って土器を作っています。土器を作るためには1ヶ月2ヶ月3ヶ月、それぐらい、かかりますので、少なくともその期間はですね、多くの人がクジラ漁に集まって、この、コシタカで暮らしていたということが分かると。 거친 파도를 넘어 미지의 세상을 개척한 사람들. 처음 본 바다를 건너던 그 도전과 의지의 순간은 작은 유물과 토기 조각에 담겨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바다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약 60km라고 그래요. 근데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49km거든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얼마든지 보이잖아요. 또 대마도에서 이끼가 보이고 이끼에서 나가사키가 보이고, 그러니 그냥 신석기 사람들은 눈에 보이면 그냥 보이는 대로 쭉 간 거예요. 너무 국가란 개념으로 보지 말고 바다를 공유한 사람들의 장이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000년 전 거친 자연 속에 역사를 새긴 사람들. 그들의 숨결은 이제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섬의 무한한 가치를 알리고 섬과 인류의 공존을 꿈꾸며 여수의 아름다운 섬들에 전 세계인의 마음이 모입니다.
육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희망의 관문에서 섬은 우리와 새로운 미래를 써내려 갈 것입니다.